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최대 40%까지 학습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향상되어 초지능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일단 최근에 발표된 뇌 기반 인공지능 기술 요 개발에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이제 초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능 이야기군요. 예. 요즘 좀 자주 한 것 같죠? 하여간 일단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인공지능의 성능을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이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일단 요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카이스트 연구진의 발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2022년에도 뇌 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의 연구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 중에는 인공지능은 아주 쉽게 풀어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인간에게는 쉬운 문제가 인공지능에게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뇌 기반 인공지능은 어떻게 뇌와 인공지능이 다르고 같은지, 그래서 이 뇌 과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뇌와 같은 로직을 어떻게 인공지능에 적용하는지 이걸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인공지능의 취약한 부분으로 우리 맨날 많이 얘기하는 게 추론입니다. 추론이요? 예. 여러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을 통해 추론해서 모르는 것에 답하는 이런 부분이 AI가 좀 약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다뤘었죠, 이 내용도요. 예. 그 예시로 제가 들었던 게 나중에는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GPT-3가 치즈를 냉장고에 넣으면은 녹는다고 대답했던 요 일화가 유명하죠.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지능에게는 취약한 인간의 능력을 연구해서 이것을 인공지능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 부분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어서 굉장히 많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카이스트가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인간의 능력을 연구해서 인공지능에 적용해서 인공지능을 향상시키는 거 아닌가요? 왜 인간의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추론 능력에 관한 것을 연구해서 인공지능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 추론 능력에 관한 여러 실험을 한 거죠. 아시다시피 인간은 여러 인과관계를 학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거든요. 이러한 추론 과정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베이지언 추론이라고 해서 사전에 가설을 수립한 뒤에 실험 결과를 이제 반복해서 이걸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베이지엔 추론이라고요? 예.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한 번 경험함으로써 결론을 추론하는 원샷 추론이 있습니다. 원샷 추론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건 이것이다라고 바로 추론하는 게 이제 원샷 추론인 거죠. 이러한 방법을 모델링해서 126명의 성인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인과관계 학습 및 추론 실험에서 자신들이 이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해 이제 학습을 시켜본 결과 그냥 단순 반복 학습하는 것에 비해 최대 40%가량 학습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40%가량 학습 효율이 향상됐다고요? 예.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추론 능력이 취약하니까 인간의 추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추론 모델을 적용한 학습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써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아직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그냥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사고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간의 뇌를 연구한 거고 거기서 나온 향상 방법을 인간에게 적용했더니 그러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그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은 인공지능의 방대한 지식을 인간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고 이 연구 책임자인 이상환 교수가 말을 했어요. 게임이나 이 가상현실을 인간의 추론 과정에 맞게 최적화해서 몰입도를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몰입도를 제어해서 중독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리얼하고 몰입도 높은 가상현실, 즉 완전 몰입 가상현실도 가능하겠네요. 이 결과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셀 리포트에 게재되었고요. 국내 및 해외에 특허 출원된 상태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거기에 완전 몰입 가상현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멋지긴 한데 근데 인간의 능력을 저렇게 인공지능을 통해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보통 초지능 얘기하면은 인공지능만 생각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 시뮬레이션 가설로 유명한 닉 보스트롬은 이제 그에 져서 그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슈퍼 인텔리전스에서요? 예. 제목부터 초지능이죠. 5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에 따르면은 이 초지능으로 가는 경로로 인공지능, 그 전뇌 에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인지 향상,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크와 조직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아, 저희가 다뤘던 것들도 나오네요. 그 전뇌 에뮬레이션이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일명 BCI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뇌 에뮬레이션은 저희가 해당 편에서 그 인간의 뇌를 그 카피해서 그 업로딩하는 것이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또 뉴럴링크 싱크론 등의 업체에서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소개한 적이 있죠. 네. 그 초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어떠한 기계적인 형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닉 보스트롬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초지능이 되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초지능이 된다니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아, 예, 좀 SF 같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일단 초지능이라는 것은 그 일반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지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컴퓨터나 기계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고정관념일 뿐이군요. 그렇죠. 일단 닉 보스트롬은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인공지능은 그 저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초지능의 후보죠. 그리고 전뇌 에뮬레이션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단순히 그 인간 복제나 그 생명 연장이 아닌 그 초지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저번 편에서 다뤘었죠. 예.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이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취약하지만 컴퓨터는 뛰어난 그 빠른 연산과 정확한 기억, 그리고 넓은 대역의 그 정보 전달 같은 것을 이제 활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닉 보스트롬은 생물학적 인지 향상이라는 인간 그 자체가 뛰어난 초지능을 갖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그 생물학적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지금을 초월한다는 것인데 인간의 신체 구조상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그 진짜 SF 영화 등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영화 그 루시 보면은요, 뇌 활용 그 퍼센트가 늘어나서 뭐 초능력자가 되던데. 아, 예. 그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인간은 그 실제 뇌의 뭐 일부분밖에 못 쓰고 있고, 뭐 전체를 다 쓰면은 뭐 일찍 죽기 때문에 뭐 뇌를 덜 쓰는 쪽으로 진화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사실 다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매 순간 그 뇌의 여러 영역들을 동시에 여기저기 사용하고 있어요. 이 뇌의 뭐 특정 부분만 몇 %를 사용하는지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진짜? 예. 뭐 10% 정도밖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못 쓰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많이 썼다고 뭐 그런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다 근거 없는 얘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요 다시 초지능 얘기로 와서 그 이론적으로는 그 과학적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 닉 보스트롬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좋은 사람들만 선별을 해서 번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생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또한 여러 세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뭐 단순히 뭐 한두 세대만 갖고는 티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방법은 이제 효용성이 없고요. 개개인의 인지 능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도 있죠. 다만 이것도 그 결과는 이제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초지능으로 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그 제 생각으로도 그 교육이나 뭐 그 선택적 번식으로 초지능으로 가는 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 미래에는 그 의학이 발전해서 뭐 약 먹으면 지능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건 안 됩니까? 뭐 약물이나 주사 같은 걸로 뭐 강화인간 그런 거 만드는 SF 영화 많잖아요. 예, 많이 있죠. 보스트롬은 그 방법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화학물질 투여만으로는 이 폭발적 지능의 이제 발전은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보다는 그 유전자 조작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인간이 유전자 농작물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것도 SF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일단 그 방금 얘기했던 이 선택적 번식으로 이 우생학적 선별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배아나 생식세포 단계에서 선별을 한다는 겁니다. 배아나 생식세포 단계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 체외 수정 과정에서 그 여러 질병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러한 유전자 검사 단계를 통해서 이게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번식해서 세대를 이렇게 이어가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걸리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해요?
이게 그 현재 그 배아 줄기세포에서 그 생식이 가능한 그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기술이 있으면은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쥐에 적용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또 쥐에 성공했다고 해서 뭐 인간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것을 그 줄기세포 유래 생식세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인간에게 가능할지는 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단 몇 년 만에도 실제 인간이 몇십 세대를 거친 그 선별적 번식의 효과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윤리 문제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따지면요. 이거는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 닉 보스트롬도 기술적으로나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봐요. 일단 저희도 얘기했듯이 이거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뭐.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런 건 다 사용을 금지할 것이고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차별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면은 이 방법들을 통해 태어난 인간들은 그때까지 있던 그 어떤 인간들보다 똑똑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상위권의 존재들의 지능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그 초기 진입 단계의 초지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1997년 영화인가요? 그 우마 서먼 주연의 가타카랑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무서운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그 각종 질병의 퇴치 또 뭐 수명 연장 같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의 지능의 향상도 생각 못할 일은 아닌 거죠.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뭐 몸 건강해지는 것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의 지능도 향상시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앞서 그 카이스트 연구진의 개발처럼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사고력을 향상하는 것도 이 기술이 정말 더 발전하고 여기에다가 또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도 이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카이스트 연구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도 인간이 그 초지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카이스트의 연구는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 연구진도 그 논문에서 그 현재 교육 과정보다 더 좋은 교육 방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설계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 뭐 전뇌 에뮬레이션, 생물학적 인지 향상, 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이 네 개는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초지능으로 가는 나머지 하나는 또 뭔가요? 아, 예. 요 다섯 번째는 그 네트워크와 조직입니다. 네트워크와 조직이요. 예. 그러니까 각각 개별의 인간의 정신을 다른 정신과 연결하고 또 뭐 프로그램과 같은 것에도 연결하는 이런 네트워크에서의 조직적인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지적 능력을 네트워크를 통해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네트워크 그 시스템이 향상되어 그 자체가 초지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집단 지능이나 뭐 지금의 인터넷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그거지요. 그러니까 집단적 초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인터넷에서 뭐 스카이넷 같은 것이 뭐 갑자기 생겨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조직화되고 더 결속력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뭐 인터넷 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러한 다섯 가지 초지능으로 가는 경로 중에 그 인공지능을 통한 가능성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역시 인공지능이 제일 빠르군요. 그렇죠. 제일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 전내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얘기했지만 이게 이론상의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한 초지능 방식이 이제 더 빠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그 생물학적 인지 능력의 향상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전자 선별에 의한 그 인지 능력 향상은 그 확실히 실현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공지능이나 전내 에뮬레이션 같은 기계지능에 비해서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방식은 초지능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와 조직에 의한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그 약한 초지능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늘 나머지 그 네 개의 방법에 비해서는 이 향상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 초지능으로 가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그 도래식이나 그 성능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닉 보스트롬은 결국 그 초지능이라는 것은 크게 이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의 형태로 등장할 것이고 이 중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초지능의 탄생이 가장 먼저 등장할 것이 유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사실 대부분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탄생한 초지능은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음에 기회될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그 뇌 기반 인공지능 연구와 그 초지능으로 가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